자, 다음 오더로 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드밴스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동과는 비슷한데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명령입니다. 일단 러시아 기준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 진군 같은 경우도 유닛을 활성화하여 진군을 하는 겁니다. 진군은 기본적으로 한 칸 가는 거예요. 그냥 한 칸을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 칸 이동하는 게 진군인데요. 약간 낮은 포복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진군과 이동의 차이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력을 써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동 같은 경우는 이동력을 썼는데 이건 그냥 한 칸을 가는 거라, 만약 이동력이 0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이렇게 보면은 이동력이 0이어서 이동으로는 이동을 못하지만 진군으로는 한 칸 이동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한 칸 이동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지형의 이동 비용을 다 무시합니다. 내가 이동력을 써서 이동하는 게 아니다. 한 칸 이동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진구는 기회 사격과는 그 이동과는 다르게 기회 사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동은 헥스 들어갈 때마다 상대방이 볼 수 있고 쏠 수 있으면 뭐 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진구는 그냥 한 칸 가면 됩니다. 상대가 사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군 같은 경우는 뭐 이동할 수 없는 이 임패서블 지형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밑에 보시면 절벽 지형이 있거든요. 절벽 지형은 진군하려는 유닛이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진군으로 가로질러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좀 잔룰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지형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진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진군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측 가장자리 X, 뭐 우측 가장자리 X, 그리고 아군 가장자리 X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군으로는 오로지 적 가장자리 X만 나갈 수가 있고요. 다른 거는 이동해서 들어갈 수 없는 지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군의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있는 핵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 유닛이 있는 핵수로. 예를 들어서 이 진군을 통해서 이 리더를 활성화하고 얘네들까지 전부 다 활성화를 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일단 너무 많으니까 우선은 이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만 활성화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핵수로 싹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다른 핵수로 가도 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있는 핵수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진군이고 이동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있는 핵수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근접전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영어로 멜레라고 하고, 근접전이라는 행위가 발생을 합니다. 이 진군 오더가 끝나기 전에 뭐 근접전이 발생을 하고요. 이 근접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뭐 진군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는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유닛이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와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진군이 끝나는 시점에, 아니면 그 이벤트로 나왔을 때 그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에 근접전이 발생을 합니다. 근접전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근접전 순서가 여기 있는데요. 이걸 좀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양측 플레이어는 일단 근접전이 발생을 하면 먼저 양측 플레이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앰부시, 그러니까 매복이라는 액션이 있는데 그 액션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쪽 플레이어가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데, 동시에 플레이를 하면 이건 동시에 플레이한다기보다 그냥 무조건 비활성화 플레이어가 먼저 플레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활성화 플레이어가 어떤 걸 먼저 플레이하냐면 이 앰부시라는 게 있는데, 이 앰부시 효과는 뭐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뭐 근접전 시작 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은 근접전에 참여한 유닛 하나를 선택해서 피해를 준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유닛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서로 막 근접전 엠부시를 쓰다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엠부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액션 엠부시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번에 엠부시 하나를 내는 겁니다. 만약에 독일이 이렇게 엠부시 하나를 냈을 때 저는 독일이 몇 장 엠부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유닛에게 피해를 줘야겠죠. 이렇게 피해를 하나 줬어요. 근데 독일이 엠부시를 또 냈습니다. 뭐 또 이렇게 피해를 주면 되고, 뭐 얘를 또 줘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럼 좀 아까우니까 뭐 이렇게 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독일이 더 이상 엠부시가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활성 플레이어가 엠부시가 손에 있는 만큼 한 장씩 내고, 이 한 장에 대해서 상대가 효과를 적용한 후에 다시 또 엠부시가 있으면 또 내고, 이거에 대해서 또 상대가 효과를 적용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엠부시 있는 만큼 쓰면 됩니다. 그럼 약간 엠부시를 받아서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엠부시를 다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서로 다 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양측이 헥스에 남아 있으면, 서로 만약에 엠부시를 통해서 한쪽이 헥스에서 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근접전은 끝나는 거고 더 이상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근접전이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이 엠부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양측이 다 남아 있다 아직 헥스에, 그러면은 이 유닛에 근접전에 참여한 유닛에 FP를 전부 더합니다. 이때 유닛이 가지고 있는 화기의 FP는 더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때 유닛이 박스 FP를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러시아의 경우는 이렇게 유닛이 있잖아요. 근데 리더 보너스를 받으니까 이 3, 그리고 얘는 9죠. 9에다가 3을 더하면 12고요. 그 다음에 리더의 화력을 더하면 14가 되는데, 이때 이 어설트 유닛의 FP는 박스가 돼 있으니까 1을 더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15가 되겠죠. 러시아의 근접전 FP는 총 15가 되고요. 이때 화기 FP는 더하지 않아요. 더하지 않고, 그래서 화기가 15가 되고 화력이. 독일의 경우를 좀 볼게요. 그럼 여기는 7, 근데 박스가 있어서 8이죠. 8, 그리고 10, 그리고 15. 15가 되겠네요. 여기도 15 맞나?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15대 15로 지금 주사위 굴림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근접전 굴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총합을 계산하고 나면 근접전 굴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굴림을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굴림은 그래도 뭐 주사위 굴림을 할 때 주도권 카드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동시에 할 때는 비활성화 플레이어 먼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비활성화 플레이어가 지금 독일이니까 독일이 먼저 딱 이렇게 보고 15에다가 6을 더해서 21이 되는 거죠. 독일은 22일이 되는 거고, 러시아의 경우는 15에다가 8을 더해서 23이 되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가 이겼죠? 진 쪽은 유닛이 전부 제거된다고 보시면 돼요. 싹 다 제거입니다. 이거 다 사상자 트랙에 놓으면 되고요. 뭐 화기는 사상자 트랙에 무기란에 놓으면 되고, 얘네들은 살아남는 겁니다. 이거는 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조금 잔인한 룰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률이 나왔다. 둘 다 만약에 동률이 나왔어요. 그럼 양측 다 전멸합니다. 다 제거가 돼요. 양측 다 제거해서 사상자 트랙에 놓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러시아가 들어와서 근접전을 하게 되고, 만약에 원래 여기 헥스에 뭐 필박스가 있었다, 혹은 벙커가 있었다, 이게 방어 시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었다. 방어하는 측이 이쪽에 들어가 있었고 공격자가 이쪽에 들어와서 근접전을 벌였는데 동률이 나왔다. 그러면은 공격자만 제거됩니다. 들어간 쪽이, 방어하는 쪽은 살아남고 공격자 측만 제거가 돼요. 이런 잔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잔인한 룰이기 때문에 이 근접전의 경우는 웬만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 좋겠죠. 이기는 게 좋으니까
보통 러시아가 많이 쓰는 전략인데 요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드밴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얘를 활성화해서 이 유닛들을 다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오버스택을 감안을 해서라도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너무 오버해서 들어갔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오버스택을 감안해서 유닛이 제거된다고 해도 이 근접전에서 무조건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됩니다. 물론 턴이 끝날 때마다 오버스택 체크를 하니까 그때 오버스택이 된 유닛들은 제거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이 근접전을 이겨야겠다 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독일이 이렇게 오버스택해서 들어가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쓰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진군에 대한 설명이고 진군에 대해서 이제 유발되는 근접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